안녕하십니까, 이송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주식시장 무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 블랙 먼데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매우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이 무겁게 흘러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무겁게 약세장이 흘러갈 때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에서 반드시 생존하시라라는 점입니다. 자, 시장에서 생존을 하기만 해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요. 자, 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죠.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시장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 위에 조금은 생뚱맞게 원시인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사진을 제가 언급한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인류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의 현생 인류의 조상들이 과거 수만 년 전 멸종 위기에 들어갔었다라고 합니다. 불과 몇백 명? 그 정도만 남았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이 인류가 만약에 그때 당시 멸종을 했다면 지금 수십억에 달하는 이 현재 인류는 있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 현생 인류가 살아남음으로써 지금 현재 수십억의 인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려운 과정 1년에 한두 번, 그리고 10년에 한두 번씩은 제법 깊은 폭의 하락. 분명 어려운 과정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과정을 이겨내고 생존하기만 하면은 좋은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하기에 생존에 대해서 제가 증시 토크에서도 자주 강조드렸고 오늘 또다시 강조드리는 파입니다. 자,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실천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시라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융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 애청자님은 아니더라도 은근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은 시장이 하락했을 때 지금 정도 좀 빚을 내서 투자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을 거예요. 이게 이제 비단 일부 내지 몇몇 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은근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요즘 하락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겼어요. 왜 이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시라 이 점을 이야기 드리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순간 쫓기는 마음에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투자 원칙이고 뭐고 모든 게 사라집니다. 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현실적인 문제는 자, 우리가 주식 투자로 인해서 가계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장이 하락해서 손해 났어요 하는 정도가 아니고 깡통 계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빚을 내서 투자한 경우. 자, 이게 우리가 좀 역사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흔하게 쓰는 깡통 계좌라는 용어, 이것은 이제 뉴스 아카이브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1980년대 이전에는 신문이나 언론에서 깡통 계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1989년부터 해서 조금씩 등장하더니 1990년에 엄청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1990년 10월 10일에 깡통 계좌 일제 정리 사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매우 전격적으로. 자, 이렇게 깡통 계좌 정리 사태가 과거에 있었던 이유는 1980년대 후반에 증시 화랑기, 주가 지수가 정말 100 몇십 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대여섯 배 올랐지 않습니까?
자, 그때 당시 한 4년 가까운 강세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용융자를 쓰는 것을 당연시, 그때 당시 정말 당연시 했습니다. 신용융자 안 쓰면 무슨 찌질이 보듯이, 뭐 저 사람 저 투자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무시받던 시대가 저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용융자를 너무 크게 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89년부터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가지수가 단 1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깡통 계좌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크게 나타나게 됐고요. 90년 10월 10일에 그 전에 한 10개월 가까이 깡통 계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때 당시 금융당국이 거의 30년 전 일이죠. 깡통 계좌를 일제 정리하는 엄청난 사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전까지는 깡통 계좌가 됐어도 증권사 객장의 직원의 직권이나 또는 지점장의 직권으로 조금 더 버텨봅시다. 나중에 오르면 그때 갚으세요. 이런 식의 분위기였는데 강제로 청산되니까 그 시점부터 해서 신용융자는 빚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남게 되고, 서울 같은 경우 보면 한 골목에 두세 집은 주식 투자해서 깡통 계좌로 인해 집이 파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용융자 써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찌질하다, 이렇게 이제 욕먹던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그분들은 잘 이겨내시고 94년에 강세장을 만끽할 수가 있었어요. 비록 몇 년이 걸리긴 했지만 고비를 이겨낸 다음에 기회가 다시 찾아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빚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만 않더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작년 여름부터 해서 신용융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작년 여름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해가지고 신용융자가 급감할 때 정말 난다긴다는 전업투자자, 난다긴다는 매미, 애널리스트 출신 개미, 펀드 매니저 출신 개미, 매미 등등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죠. 자, 저런 신용융자 증시 하락 속에 신용융자 급감, 그 경험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지난 여름 이후 신용융자는 급격히 증가해서 작년 여름 직전 수준까지 최근에 증가했던 상황입니다. 야, 이게 좀 많이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사실이에요. 시장이 상승하면서 신용융자가 증가했으면 그런 대로 소소하게 이해가 가겠는데 시장이 하락하는데 신용융자가 증가하는 조금 역설적인 상황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의 증시 토크를 보시는 분들께는 이 점을 꼭 강조드리겠습니다. 아마 실천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시장 하락했으니까 지금 정도 한번 땡겨와서 저가에서 이렇게 사보면 따따라따따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시더라도 철저하게 차단하십시오. 그냥 그거 없었던 생각으로 하십시오. 정말 그 생각이 최저점을 마친다 하더라도 오히려 나중에 몇 년 뒤 그거 엄청난 독이 됩니다. 그때 내가 맞췄단 말이야. 이런 어떤 오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생존을 위해서라도 레버리지 투자, 지양 피하시길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안드릴 두 번째 방법은 재무적 리스크가 위험한 종목은 피하시라라는 점입니다. 자, 약세장이 길어지면서 재무 리스크가 부각되는 일들이 왕왕 발생되게 될 겁니다. 시장이 약세장을 그리게 되면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자본시장 내에 가끔씩 간헐적으로 뭔가 삐끗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RP 금리가 순간적으로 확 치고 올라갔던 일이 작년 연말에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한 것처럼 금융시장에 뭔가 삐끗할 때 일개 기업 입장에선 회사 돈을 땡겨와야 되는데 갑자기 작은 경색이 순간적으로 발생했네. 그런 그 순간 회사가 정말 작은 이유로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분식을 해서 이익을 키워왔거나 또는 부실을 숨겨왔던 회사가 있다면 예,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요. 왜냐? 부실 잡주라고 불리는 그 종목들이 화끈한 주가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상의 주가 차트는요, 최근에 조금 불미스러운 재무적 이슈가 발생한 어떤 종목의 주가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때 순식간에 뭐 3분의 1 토막 이렇게 났지만 또 상승할 땐 또 3배, 4배, 3배, 4배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쫓아 들어가고 예, 이러한 종목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땐 또 순식간에 반토막이죠. 대부분은 최고점에서 신용융자 끌고 와가지고 매수했다가 반토막 나시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레버리지 투자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까지 쓰고 그리고 재무적인 리스크를 피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종목까지 투자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헤어날 수 없는 큰 투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를 피하시라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면서 이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의 졸저 시간을 이기는 주식 투자 불변의 법칙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재무 리스크가 큰 종목을 피하는 방법으로 해서 제시드린 3가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자본 잠식 경험이 있는 종목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요즘 증권사 HTS에 보면 기업 분석 관련한 표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무 비율 항목을 보게 되면요. 자본 잠식이 있었던 경우 잠식, 일부 잠식, 뭐 완전 잠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채 비율이나 이런 데가 표시될 영역에 잠식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종목은 아예 피하세요. 언제? 이런 약세장에서는 무조건 피하십시오. 정말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적자인 회사는 피하십시오. 왜냐? 2년 이상 적자가 지속되게 되면요, 분식회계 가능성이 거의, 매우 높습니다. 부실을 숨기기 위해서 적자 1년차 때는 조금만 숨겼다가, 부실 2년차 때는 엄청나게 큰 부실을 숨기다 보니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200% 이상인 회사는 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부채 비율이 200%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자칫 순간적인 그 자금 흐름이 삐끗하는, 정말 경영팀에서 작은 실수로 인해서 삐끗하기만 하더라도 회사가 부도가 날 수 있어요. 부도가 난다고 해서 뭐 당장 상장 폐지는 아니지만 주가가 순간적으로 훅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다시 원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3가지를 지키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정말 원치 않는 종목들, 정말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종목들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좀 문제가 되는 종목들이 쏙쏙 등장하고 있어요. 뭐 3월에도 뭐 파산 신청이 있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적격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 종목들이 쏙쏙 늘어나고 있는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골치 아픈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한순간에 모든 투자장을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저 위에 3가지 기준을 지키시고,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레버리지 투자만 지향하셔도 피하셔도 우리는 뭐 약세장이 오더라도 정말 치명적인 상처는 피할 수 있고 시장에서 생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요즘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긴 한데 반드시 생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보면 시장은 1년에 한두 번은 꼭 약세장이 찾아옵니다. 자, 허무한 작은 증시 하락에도 앞서 언급드렸던 그러한 기준을 잘 지키지 않을 경우 허무하게, 정말 허무하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년에 한두 번씩 찾아오는 제법 깊은 중급 이상의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는 조금 견디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나 레버리지 투자를 병행했을 경우에는 이 기간 중에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심각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제가 레버리지 투자하지 마시고 위험한 종목 피하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만 지키기만 하셔도요, 시장에서 반드시 생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약세장을 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기회가 내 것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우리 현생 인류가 단 수백 명, 정말 극소수만 남았음에도 지금 수십억의 인구로 피어난 것처럼, 그리고 위에 사진처럼 겨울을 이겨내고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고비를 견디고 나면은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이고, 그 고비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비를 이겨내면서 반드시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생존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시장이 어려우니까 좀 목소리에 힘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요. 자, 우리 애청자님들, 어려운 고비입니다만, 자, 다 함께 이겨내시죠. 자, 그 고비 이겨내고 난 다음에 우리 아주 기분 좋은 웃음으로 시장을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 자, 내일도 증시 토크 힘차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